자, 오늘은 우리 맹파맹리 혼인반. 자, 우리 종로 강의실에서 혼인반이라는 반을 만들어서 따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인, 연애, 동거, 다혼, 그다음에 동성애, 또 음란명, 그지? 또 혼외정, 바람 피우는 사주, 이런 사주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아주 광범위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3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일부만, 아주 일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명파명리 혼인반, 오늘은 이게 혼인 응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혼인 응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직업상법 신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직업상법 신해. 직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상법 신해에는 이 윤회 응기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직업상법 신해는 2011년도에 중국에서 직업상법 CD로, 이 CD 영상으로 아마 출간을 되었습니다. 직업상법 CD. 그때 이게 이제 출간되었을 때 아주 대단했었죠, 인기가. 이 직업상법 CD가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간 거고요. 또 이제 이 가장 핵심은 이 직업상법 CD를 누가 이렇게 녹취를 해서 그 강의 내용 그대로 이제 타자를 친 거죠. 타자를 친 그 자료가 아마 이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넘어왔죠, 이게. 그래, 이 직업상법 CD 이 안에 자료가 실전 통면서로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기존의 그 용신, 그지?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간지상으로, 다시 말하면 맹파의 논리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 맹리 애호가들이 아마 그야말로 탄사를 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그지? 많이 번져 나갔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은 그거였어요. 그 책을 그대로 그냥 이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걸 그죠? 일부에서는 이제 기준 맹리를 가미를 해갖고 이게 각색을 시킨 거예요, 각색을. 그래서 이 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일부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직접 중국을 찾아가서 이제 단성인한테, 맹파명리 창신 당근영 성신한테 이걸 새롭게 뭔가 이게 조금 책들이 이게 나돌아다니는데 이게 제대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게 이렇게 나돌아다닌다. 이걸 맹파 논리로 새롭게 좀 해석을 해서 책으로 한번 출간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좋다. 책으로 출간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번에는 2020년도에 책이 나온 겁니다. 새롭게 해석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 옛날 2011년 나온 버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버전이.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10년이 흘렀잖아. 그지? 그 맹파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책을 보셨던 분은 그 책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 책을 보시면은, 야, 맹파명리 대단하다. 아마 또 무릎을 치고 아마 탄사를 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020 올해 제가 이렇게 출간을 했죠. 이게 한국에 출간된 거 나온 건 2020년 9월 20일경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서점에 배포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형 서점에 문의했는데 없으면은 저한테로 아마 구입을 아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마 책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첫 번째 이제 간지조합의 상에서는 천간의 상과 지지의 상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반드시 직업 잡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천간의 상, 기지의 상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천간의 상을 이래 놓고서 또 사례를 또 넣었어요.
이 간목의 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고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장마다 사업가, 성생, 공무원, 또 부동산 업자, 또 기술자, 또 은행원, 또 금융업자 그런 걸 다 분류를 해놨죠. 분류해서 그런 또 사업가에 대한 원리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원리를 미리 딱 또 제시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불을 보는 구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상을 재로 보는 게 관사를 재로 보는 거, 녹도 재로 볼 수 있다는 거, 또 사업하는 구조가 주로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들. 자, 이 원리의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명조가 나오면은 먼저 분석을 딱 하죠. 왜 이 사람이 왜 사업가의 명조인지 분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게 이제 한 해에 대운과 유년을 놓고서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에 돈 많이 벌지, 이해에 파지할지, 그지? 아니면 나한테 올해 송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놨다는 거지. 기축, 계행인, 임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그야말로 실전의 고수, 맹파의 고수가 될 수 있음을 제가 단연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문제도 이 결혼이 좋은지 나쁜지, 다운 명조인지, 결혼 한 번 하는 명조인지, 처가 좋은지 나쁜지, 또 육신관계, 부모, 자식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실전 통변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목차를 한번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간지상법의 기초, 10천간의 상, 12지의 상, 사업가, 자, 교사, 공무원 이렇게 한 10개의 명조 해놨죠. 이거 풀어놓으면서 크게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착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교사 공무원들은 언제 공무원이 되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또 그 인사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으로 전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부대 군인 이렇게 11개, 회계 세무 격리직 이런 것들, 또 기술자 기술직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은행원 금융원 어떻게 풀어내는지, 자, 그 부동산업자 건축업자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지? 그야말로 꼭 여러분들이 내가 사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또 영업을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책이 아마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혼인운기 볼게요. 혼인운기. 혼인운기는 혼인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기를 언제, 혼인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원리를 아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정의는, 혼인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혼인을 목적으로 하여 둘이 이제 부부 생활을 공동 생활에서 6개월 이상의 동거를 초과한 경우는 결혼이라 본답니다.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동거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결혼으로 본다는 거고 꼭 기억하자라고. 결혼식을 해서 결혼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동거한 것도 결혼으로 본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결혼은 일반적으로 삼합이나 육합이 들어올 때도 기본적으로 결혼 운기가 된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 성과 궁이 있죠. 궁성이 서로 만나는 경우 있죠. 궁과 한 해 한 해 흘러갈 때 궁성이 서로 만날 때 그때 이제 결혼 운기가 된다라고. 자, 그러니까 부처 성과 또 일주의 오합 운기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또 원국의 합이 이제 충이 오거나 또 합이 자체 오거나 충 자체가 오늘 운기가 됩니다. 또 합이 있는데 충이 오거나 충이 있는데 합이 올 때도 그것도 운기라는 거. 이런 건 내가 아마 유튜브에 많이 설명드렸죠. 자, 원국의 합은 충이 인동 후 충으로 인동하는 운기가 되고, 원국 중에 배우자성 혹은 뭐죠? 배우자궁이 출현하여 서로 끌어당길 때, 합할 때, 이때도 이제 결혼 운기라는 거, 이런 것들. 또 이제 배우자성이 원국에 많은 경우 있죠. 남명일 때 재성이 많거나 여명일 때 관살이 많은 경우. 이때는 그걸 이제 극할 때가 운기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수준 있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본 수업 들을 때 아마 이때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성이나 궁이 유년에 출현하여 또 궁이 성이 안 걷거나 성이 궁이 안 된 경우 결혼 운기랑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성과 궁이 이제 간지 자체에 올해가 경자년을 그러면 경자년 자체에
성이 경이고 자가 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이 궁이고 자가 이게 성이 될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궁성이 같이 왔을 때 이때 우리 결혼 원기라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 우리가 결혼 원기를 볼 때 어때요? 원국에 제시된 그 결혼의 빠름과 늦음을 결합한 다음 우리가 현실 생활 한국에서 언제 결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는 대부분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잖아요. 자, 근데 사주상에는 결혼 원기가 17세에 왔는데 이때는 17세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런 것도 살펴봐서 결혼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잡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알아야 사주 통변도 아주 잘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사주를 통해서 보자고. 본인 운기의 사례. 자, 경술, 을류, 계사, 경신, 여자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나오면은 누가 남자인지를 찾아죠. 자, 일간이 계수니까 술토가 관이니까 이 남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사화도 사중에 무토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는 사화, 술토가 남자지. 그러면 그럼 여기서 누가 남편이냐 그러면 물으면 누가 남편이겠어요? 이때 궁이야. 일지가 남편 궁이잖아. 그러면 사화, 남편 궁이 아니라 사화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화를 남편으로 본다. 그런데 연지 술토는 사화, 술은 동이란 기잖아. 술토는 화의 고자, 술토는 화잖아. 화의 고죠. 사가 술에 인묘하죠. 그러면 사와 술은 동일하다 본다는 거지. 이 사주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가 술에 인묘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것도 결혼 운기를 볼 때 코를 열어줄 때 결혼 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국에 사신 합이 있잖아. 합. 이런 합은 충할 때 고가 열릴 때 충은 풀어주잖아. 합은 충연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어때요? 자, 이게 고를 열 때는 해가 충운하면 고를 열잖아. 그러면 해가 오면 결혼 운기라. 그럼 해가 오면은 합은 충연기라 했지. 이 합을 풀어주기도 하죠. 이거. 그래서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국 중에 관성 사화가 부처궁에 있어. 이 처궁에 있다는 거지. 당연히 남편으로 본다. 술묘에 들어가니 사화가 술에 인묘하지. 술묘에 들어가니 충출이 결혼 운기다. 충에서 이게 끄집어내야 운기라는 거지. 왜 사화가 술에 인묘되기 때문에 충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년이 운기라는 겁니다. 사신합하여 타치에 도달하니 충이 운기다. 이 말은 요 신중에 요 임수가 있죠. 이게 그러면 이 신중 임수가 이 궁을 내 남편을 다른 여자가 막 이게 채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이걸 끊어주면은, 충하면은, 내 자리에, 내 남편 자리에 내 남편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로 을해년에, 해년에 결혼했다는 거지. 그래서 명파명리가 우리 기존 명리와 다르게 탁탁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지. 그래서 해가 오면은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자, 또. 갑진, 정축, 병인, 기회가 있어. 그럼 이것도 우리가 결혼 운기를 잡아내. 언제 혼인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동거도 결혼으로 본다 그랬지. 그럼 원래 남자 사주니까 처궁이죠. 처궁은 임목이 처궁이잖아. 처궁. 자, 우리 명파에서는 궁이 확장되기도 한다 그랬죠. 같은 목인데 임목이 갑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임목이 갑으로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럴 경우, 요 임목이 어디로? 이 갑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갑목도 처궁으로 본다는 거. 이게 이 사주 핵심이야. 갑목도 내 처궁이다라는 거. 이게 내 처궁이라는 거. 요게 이 사주의 핵심이라는 거지. 처궁이다라고. 처궁 밑에 이제 여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치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진토는 뭡니까? 진토는 우리가 남명에 이게 재가 없으면 식상을 쳐러본다 그랬죠. 그럼 이 진토를 쳐러본다는 거야. 이게 식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천간은 궁이고 지지는 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요 궁성이, 자, 궁과 성이
한 주에 있잖아. 한 주. 연주에 있는 거죠. 그럼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진토를 내처로 본다라고 쳐. 요거 알면은 결혼 운기 언제 일어날지 탁 잡아낸다는 거지. 자, 또 이건 요 월지축은 뭡니까? 이 월지축은 정화 다른 급제가 차고 있는 이 축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다른 남자가 차고 있는 여자 되네. 이거는 나의 남편이 아니죠. 나하고 인초암합은 나하고 그런 동거관계라든 아니 나하고 바람 피우는 그런 대상이야. 이 축은. 자, 이해되시죠?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목이 처궁이라는 거지. 인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을 처궁으로 본다. 여기에 식상도 쳐러보죠. 재가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는 식상을 쳐러본다. 여기에 궁 밑에 진토 성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을 내 쳐러본다. 이거 알면은 언제 결혼할 것인지 할 때 은기를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진이 움직일 때 결혼 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처궁에 인이 갑으로 투출하고 갑 밑에 진이 떨어져 있으니까 진이 처다라는 거고요. 진을 처로 봤다는 거요. 이해되시죠? 자, 또 그 다음에 갑자년에 그럼 언제 결혼할지. 갑자년의 갑은 처궁을 대표한다. 처궁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 갑이 출현된 거죠. 자는 뭡니까? 자는 진요 처성이 진 처성을 대표한다는 처성을. 그럼 이것은 궁과 성이 동시에 인동하는 은기라 본다는 거죠. 자, 궁과 성이 동시에 인동하는 은기란 말이에요, 이게. 궁과 성이 동시에 인동하는 요렇게 은기로 봤죠, 이거요. 자, 지우개를 한번 지우고 또 봅시다. 지우고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간목을 처궁, 진토를 처성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언제 결혼을 할지 할 때 이 갑진이 여기 움직이면은 그대로 결혼하잖아요. 예? 그러면 갑자년은 뭐가? 여기 갑진이 그대로 출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갑이 갑이잖아. 진은 수거자 그랬죠. 진은 수거. 그래서 진은 이렇게 자가 오면은 진이 움직인다 보는 거예요. 또 진은 해가 와도 진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처궁을 대표하고 자는 진처성을 대표한 이것이 이제 궁과 성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의 결혼이라는 거. 이해가 21살 때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이해되죠? 우리 6개월 이상 동구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결혼을 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명조 한번 보자고. 이것도 이제 결혼 운기로, 이것도 여자사죠. 여자사죠. 결혼 운기. 여자사죠. 먼저 남자를 찾아봐요. 기토도 관성이고 술토도 관성이잖아. 그럼 이게 내 남편이 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어때요? 그럼 일지술토는 내 남편 궁에 그대로 술이 앉아 있잖아. 그럼 이 술토는 당연히 나의 남편이라는 게 술토가 나의 남편이고, 기토는 어때? 기토의 성향은 잘 봐요. 일간이 임수 수잖아. 그럼 연지 월지 해도 수잖아. 그럼 수는 다른 남자가 되고 다른 남자가 차고 있는 기토는 다른 남자가 차고 있는 남자라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이 도화의 요소가 강하다는 거지. 도화의 요소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토하고 남자하고 사귀면은 이 기토 남자는 기토 여자하고 사귀면은 다른 남자한테 가는 상이라는 거지. 자, 이해되죠? 이 명파가 너무 재미있어요. 탁탁 떨어지죠? 공부를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봐요. 원국의 술은 남편이고, 월성의 기토는 혼전의 남자친구로 해수 위에 앉아있고 빈에 있으니까 다른 여자의 남편이다라고. 요 기토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자 사주니까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죠? 자, 되죠? 자, 또 그 다음에 요 축은, 이 축을은
자, 우리가 이거 또 한번 이거 살짝 이걸 하면 또 이제 이걸 지우고 우리가 돼요. 자, 이래 놓고서 봐요. 이 축은 또 뭐, 축은 또 누구 남자, 축은 어떤 남자일까요? 물으면. 자, 축은. 자, 축은. 자, 축은 기본적으로, 자, 봅시다. 자, 축은, 봐. 축이잖아. 축이 뭐, 요 기토가 움직인다. 요 기토가 출현됐다 보는 거죠. 축이니까 기가 도래했다 보는 거예요, 축은. 축은 우리 간지연기 할 때 배웠죠? 축 중에 기토가 있잖아. 축이 오니까 기토가 움직인다는 거지. 또 월주에 있는 남자는 동창생이라, 월주에 있는 남자는 동창생이라 그랬죠. 동창생이나 직장 동료라 그랬죠. 그래서 동창생이 그녀를 좋아하고 이 여자 사주 안에 이 기토란 남자가 들어 앉았잖아. 그래서 동창생이 그녀를 좋아했다는 거지. 단 뭐죠? 축술 행원하니까 대운의 축이 축술 행원하니까 이 궁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지. 기는 축이니까.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축운에 기토의 동창생과 사귀는데 이 남편 궁을 축술 형을 이 기토 동창생 이 궁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와 그냥 사귄다, 도화가 된다는 게 결혼이 아니고. 그래서 축술이 행하니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3시에 봐. 23시에 갑술년이 오니까 술 남편이 결혼이다. 도의한 결혼. 이 말은 그럼 언제 결혼할까 할 때 술이 남편 궁에 남편이 딱 들어 앉아 있는 거잖아. 갑술년이 되면 술이 오면 술이 출현된 거죠. 우리 명파 명리에서 이걸 출현언기 딱 나타나니까 내가 결혼이 딱 일어난다는 거지. 남편 성이 도의하니까 결혼이다는 요거 이해되죠? 얼마나 쉬워, 그지? 탁탁 잡아낼 수 있잖아요. 사주를 이렇게 풀어야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교재를 잡고서 어떤 교재를 잡고 누구한테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운기를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혼인 운기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인 운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내가 신간 안내에 대해서도 아마 강의를 내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항상 논리적이어야 되면 논리적이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해 한 해 유년이 왔을 때 원국에 있는 자가 무엇이 움직이고 발동되는지,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사주에 흘러가는 변화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